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31곳을 상대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정부의 이번 명령을 뒤집더라도 금융시장 내 중국 자산 기피 현상이 뚜렷해진다고 내다봤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연구자는 이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3주 간격으로 8회 백신을 2차례 맞으면 적어도 1년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여파로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수출 감소 등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가능성에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지금 시각 우리 지수의 방향성은 그다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하락 영향을 받아서 오늘 출발도 좀 부진을 했는데 점점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상승의 힘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금 주춤한 상황인 가운데 덩치가 큰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주말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아직은 물음표입니다만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로 전화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어서 가능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객장에서는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시각 그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피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랩지노믹스, 슈마시스, 아디텍메드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를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좀 순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진세미캠, 미래컴퍼니, 토비스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4만 명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지난 이제 9월 초 이후로 좀 처음으로 지금 한 200명에 육박하면서 지금 코로나 이제 겨울철 재확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제 이제 미증시가 1% 이상 낙폭을 좀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지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1,110원대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동반해서 좀 순매수세에 좀 나서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이 좀 수급적으로 오늘 시장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굵직굵직한 좀 이벤트들이 좀 종료됐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 대선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여기에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그런 불확실성도 이제 연말 수급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 국면이 좀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시장은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대부분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는 좀 실적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좀 호실적을 보인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이 시각 종목 핫3 시간입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준비한 종목은 KPS 생명과학, 대한항공, YBM넷입니다. 먼저 KPS 생명과학입니다. 네, 현재 10.20% 하락해 2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KPS 생명과학, 국내 최초로 항생체 중간체 물질을 개발해 화이자에 장기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 화이자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급등세로 어제는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거래 정지 오늘 다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화이자 관련주 KPX 생명과학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 현재 1.42% 하락해 2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전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오후장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현실성이 없다, 독과점이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빅딜이 성공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40조 원, 매출 20조 원을 갖춘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보유 항공기 대수만 259대에 달합니다. 대한항공이었고요. 자, 마지막은 YBM넷입니다. 네, 현재가 8,96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언택트주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특히 원격 근무주, 교육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YBM넷은 온라인 교육 사업과 온라인 테스트 사업,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스마트 러닝 교육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라고 하면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팬데믹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던 경기 민감주들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었던 코로나 피해주들 이번을 계기로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역팬데믹은 참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런 단어도 쓰는군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백신 개발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쪽인데 항상 중요한 게 시장은 항상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은 또 다른 되돌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백신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 때문에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게 어떤 병상 숫자 같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보게 되면 좀 한도에 차는 모습들이 거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병원의 어떤 포화 능력을 뛰어넘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대로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 갇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시장 반응은 고무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변화시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이 있죠.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코로나19 전부터도 좀 주식을 줄여가는 비중을 보여주다가 특히 좀 더 빠르게 주식 비중을 줄인 만큼 올해 지금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현금 여유가 있는 상황 쪽에서 주식을 어느 쪽에 담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베팅을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던 대표적인 피해주 쪽으로 담는다는데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는 그동안 좀 강했었던 코스닥 종목들, 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플랫폼주 그리고 뭐 게임주 이런 쪽으로는 상대적인 부진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컨택트와 언택트가 좀 나뉘면서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특히 언택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주죠. 그래서 계속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이 가속화된다는 관점 쪽에서 성장을 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언택트와 관련된 온라인 쪽, 특히 비대면은 벌써부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좀 더 성장폭이 컸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그 가속화된 성장에 대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다.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컨택트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피해를 봤었던 대표적인 섹터 외에 가장 중요한 게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나오는 게 삼성전자죠. 특히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환율이 약세로 달러가 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장 부각받는 게 방역을 잘한 나라 한국, 대만 이런 쪽으로 시각이 가는데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뭐 모든 종목을 잘할 거냐? 그게 아니죠. 외국인들은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업황도 내년 상반기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돌아설 것이다. 이런 분위기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경기 민감주가 가장 큰 또 시장의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해 섹터 관련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뭐 항공, 여행,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모두 다 올해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내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흑자 전환되거나 실적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저효과의 바탕이 깔려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주가는 올해 많이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를 갖추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으로 이젠 언택트는 팔고 컨택트로 가야 돼. 아니야. 차라리 컨택트는 얼마 못 갈 거야. 차라리 싸진 언택트를 사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언택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성장은 여전히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컨택트 쪽은 물론 내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개선될 거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나온다고 모든 게 다 내일부터 마스크 벗어던지고 놀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럴 시간적인 여유, 적어도 백신이 저희가 접종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이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랐을 때 추격하지 말고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대응이 언택트 한 3, 그리고 컨택트는 7 이 정도의 비중으로 포트에 담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백화점이 눈에 띄고요. 백화점주 중에서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백화점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의류주 쪽에서 더 네이처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잘 알려진 회사죠. 백화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도 어떤 꾸준한 인기와 함께 확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도 코로나19에 비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고 내년은 더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피해주들 전략까지 좀 살펴봤는데 올 한 해 동안 또 부진했던 업종 가운데 하나가 건설업종입니다. 이 건설업종도 이제 조금씩 바닥을 딛고 탈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대규모 저가 수주에 발목 잡힌 해외 수주들도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건설업종도 지금 개선이 큰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말씀하셨던 해외 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주가 돼야 저가 수주를 탈피를 하는데 10월달 들어서 10월달 이후부터 지금 해외 쪽에서 수주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변화가 내수 쪽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지금 유동성 증가의 대표적인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높은데 지금 전혀 그게 작용을 안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와 24번 정도 이어졌는데 부동산 규제는커녕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해외 건설 수주는 계속 부진한데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부분들 이런 쪽의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 저평가가 눈에 띕니다. 특히 대형 5개사 PBR을 보게 되면 0.5배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유가 때문에 저가 수주했었던 부분들 반영했을 때가 0.6배였으니까 이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말씀드렸던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변화 가능성들, 특히 정부도 이제 주택을 공급 확대 쪽으로 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시장의 기대에 못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민간 쪽이나 아니면은 토목 같은 경우도 좀 강화를 시켜서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려면은 솔직히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런 쪽까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그럴 가능성을 일단 무게를 두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해외 건설 수주액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급락했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해외 건설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눈여겨볼 부분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친환경 관련된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그래도 어떤 제조업체 그리고 플랜트 업체들의 강점이 이런 해양 플랜트라든가 그와 관련된 어떤 턴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트 산업 쪽에서 좀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건설주 대표 주자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가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해 실적 부진했는데 나머지 대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살짝 실적이 줄었거나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만 더 심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 좀 통과됐을 가능성과 함께 업종 내 저평가가 뚜렷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소형주는 더 저평가가 심하겠죠.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레벨업을 강하게 또 추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살짝 들어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관련된 쪽에서 대형주 말고 중소형자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 동부건설은 중형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대형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특히 지금 사모펀드 쪽으로 대주주가 바뀌어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올해 매출이 10% 늘어난 1조 2천억대, 영업이익이 670억으로 2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참 더딥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소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PR 4배, PBR 0.5배 수준, 배당 수익률 6%,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기점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높다는 쪽에서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동원개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인데 PR 4배, PBR 0.5배가 안 되고요. 배당 4%입니다. 이런 쪽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면서 업종이 변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섹터의 흐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오늘 이슈 칼럼은요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가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지금 첫 번째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오늘 엔투텍이라는 종목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백신 랠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바이주의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 분석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발표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약 89개 도시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일부 인원들에게는 백신을 투여하고 일부 인원들에게는 플라시보 효과 가짜 약을 조금 넣어서 그 두 대조군을 놓고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FDA 된 53명의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53명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유의미하다라는 것은 모더나와 FDA 사이에서 정한 숫자가 되겠는데요. 이 비율로 백신의 효능을 일정 부분 측정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고, 그 비율이 이제 결과 도달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시험 참가자 규모가 약 3만 명 규모라고 하는데요. 모더나 임상 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가 수일 내 나오는데, 파우치 앤서니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 90% 이상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해 봐도 좋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함에 따라서 전 세계 이목이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까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화이자에서도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백신이 극저온 영하 70도에서 운송이 돼야 된다. 콜드체인을 통한 운송과 물류, 이런 부분들이 다 돼야 된다라는 부분, 효능이 그래야지만 발휘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 난제가 아직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FDA 코로나19 백신 허가 조건이 3만 명 이상의 임상시험이고 50% 이상의 예방 효과만 있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나 항체 유지 기간, 그에 따라서 앞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백신 개발에 따라서 급등하는 백신 관련주들이 나옵니다. 이에 다시 반락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어지고 있고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시려면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 시류에 휩쓸려서 결국엔 손실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조언까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휩쓸려 다니시는 마시고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조금 진득하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엔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언젠가는 꼭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 일상에, 그리고 우리가 접종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국 1년여 정도의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급등했다 급락하는 그런 섹터군들이 아니라 결국엔 이 백신들을 생산할 수 있는 CMO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결국엔 백신들 치료제의 생산 기지가 CMO 기업들의 위탁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급등 급락보다는 CMO 기업들 추세 하단에서 접근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 코로나 백신을 두고서 양날의 검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있었는데, 또 백신이 개발되면서 그동안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또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보다 컨택트에 집중할 때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옴에 따라서 현대의학, 현대과학의 승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3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는 언택트의 포트 비중을 싣고 있고 언택트에 몸을 담고 있는데, 결국엔 컨택트에 시선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결국엔 치료제, 백신에 대한 부분 화이자에서 발표가 나자마자 여행, 카지노, 그리고 호텔, 그런 숙박,
그런 부분 항공까지도 이런 섹터 전반에 있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으나 백신이 우리 일상에 공급될 때까지는 적어도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행, 카지노, 숙박, 항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추세가 결국엔 실적과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상승 추세가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지 지금처럼 급등한 상태로 쭉 더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백신을 공급받고 우리가 투여받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략을 꼭 이 시간, 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일상으로의 복귀를 우리는 준비를 함에 따라서 투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오프라인 시장에서 활동하고 매출하고 소비를 할 때 어느 섹터와 어떤 기업에서 수익이 증대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증대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는 지분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 하면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50%를 이마트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함에 따라서 20년 1분기 영업이익이 이마트가 48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분기 추정치가 902억 원으로 약 86% 이상 성장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세가 같은 경우에도 20년 1분기 영업이익이 33억이었습니다. 정말 쪼그라들어도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는데 21년도 내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99억, 약 2600% 이상 성장한다는 컨센서스가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볼 기업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20년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49억 원이었는데요. 내년도 1분기 영업이익 604억 원으로 약 30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기업들이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해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소비를 해야 그 소비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기업들,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1분기 전망치가 높게 나온다는 부분은 점점 특히 우리나라와 아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일정 부분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른 주요국들, 현재 코로나 다시 재확산 여파들이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다른 주요국들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반대로 농심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36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매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506억 원으로 20% 정도 감소한다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집안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그런 간식이나 우리나라 대표 국민 음식이죠. 라면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매출 신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올해 1, 2, 3분기에 매출이 굉장히 양호했는데 하지만 일상으로의 복귀함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컨택트 하나만도 아니고 언택트 하나만도 아니고 컨택트와 언택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예시로 드렸듯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ssg.com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부분 아주 강력하게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언택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고 이마트라는 그 매장에서 나타나는 일상으로의 소비가 반복되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매출까지도 한 번 더 더하자면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지분 평가도 받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틈틈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언택트도 아니고 컨택트도 아니고 그 두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보신다면 내년도에 1분기 랠리 어느 정도 수익으로 재미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언택트, 컨택트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트럼프 정부가 오늘도 중국 기업 31곳을 상대로 투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임기 막바지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유력한데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국에 대한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또 우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이는 우리 반도체 산업 기존의 모습을
상승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히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삼성전자 실적에서만 보더라도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 수혜 여파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펜트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가구, 그래서 리모델링까지도 펜트업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로 입혀진 부분입니다. 하지만 화웨이 제재 이후에 5G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허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제재안에 서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한 정책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조금 더 다자주의, 무역을 조금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중국이 이제 세계 제2 패권 국가로서 미국과의 달러화, 위화나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미국과의 마찰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업황은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라고 21년도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반도체 M&A 빅딜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핵심은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M&A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죠. 그리고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SSD 시장의 점유율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다시 탈환을 하고 다시 조정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장비와 소재, 부품 쪽입니다. 소부장이라고 대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장비와 소재, 부품 순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재고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만 하더라도 현재 3분기에 수주를 다 당겨서 이미 발주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4분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1분기에 어떠한 발주가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재고로 버티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지속되고 유통이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져간다면 결국엔 반도체에 대한 공급 확대로는 필수 불가결하게 상승 곡선을 그린다라고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장비,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한 노력 지속되고 있고 국산화를 이룬 부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회복과 공급 요청이 증가될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그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기업들, 코스닥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추세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 분명히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시로 자꾸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추세 하단에서 상승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 부분까지 살펴보신다면 추세 하단부에서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10월 말경에도 이 추세 하단부의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정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하단부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다리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섹터, 반도체 섹터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좋게 봐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 정책으로 기업의 한국 공장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말씀하신 소부장주들이 또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부장 관련주들 그렇다면 계속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소부장 관련된 그 섹터군에서는 앞으로 상승 추세 굉장히 양호하다, 좋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또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바이든노믹스라고 할까요? 바이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화, 첨단 산업 제조 공장 쪽에서 미국 내 공장을 짓고 활동을 해라라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첨단 산업 제조 공장 육성 정책이라고 해서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국토에 공장을 짓고 활동을 하는 부분들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주고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규제적으로도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양국에서 동일한 모습들로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정적인 재화를 가지고 기업들이 각 기업들의 이익이 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소부장 2.0 우리나라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공급망 안정화와 그리고 기술 자립 대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과 에너지, 로봇,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미국 자국 중심의 첨단 산업, 자국으로 복귀하라, 리쇼어링 하라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해라.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재정적인 지원 정책도 펴겠다. 소부장 2.0의 후속 대책을 펴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정된 자원으로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주주들에게 우리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기업에 어떤 효과와 이득이 발생하는지를 주주들과 좀 공유를 해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에게 친절한 설명을 좀 준다면 주가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또 개인 투자자들 힘들게 했었던 코오롱 티슈진 집단소송법 제정에 코오롱 생명과학도 또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오롱 생명과학 주가 그리고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결국엔 이제 큰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집단 소송제 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코오롱 티슈진 지분 약 12%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보사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액이 현재 제기된 부분만 약 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판결을 통해서 원고 승소에 대한 부분들로 판결이 났을 때에는 투자자들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금액이 아직까지 산정, 추산하기도 좀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보사 행정소송이 내년 초 첫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인보사 판매 허가 취소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낸 부분인데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이 있고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를 함유한 2액이 있는데 그 2액,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던 부분 때문에 이 허가 취소가 됐는데요. 이 허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 각각 연구자나 회사 관계자, 증인 채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결국엔 결론을 내겠다라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이 내년 초에 나는 첫 판결이 시장에 그리고 생명과학에도 어떤 결과를 발표를 할지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 케미컬 사업과 바이오 사업 부분을 좀 분할하겠다는 물적 분할 이슈를 가지고서 조금 긍정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묘수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펀더멘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되는 회사 자산 700억에 200억 부채 정도면 이러한 바이오 신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건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코오롱 생명과학 주가의 이 부분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날지는 아직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년 초 판결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완결되는 그때까지는 크게 신규 접근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투심을 위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와 자본시장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기업 존폐 문제까지 다다랐을 때에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정말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는 잠시 후에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공개하는데 어제 공개가 됐었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 소개해드리고요.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에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너 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보시면요. 거의 8%부터 13%의 수익률 다들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국제약품,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모두 잘 가지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까지도 다 10%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고 17%도 있네요. 동일고모벨트,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두 번에 들어갔다 나왔고 12% 이상의 수익률도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에스맥,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수익 냈고 손실난 종목들도 조금은 있었지만 수익이 더 많았죠. DY파워, 뉴지랩, IA, 우리기술 투자까지 있었고요.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5종목 담겨 있고요. 드림시큐리티, 삼화알미늄, 써니전자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에스맥과 한농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삼화알미늄이 2.6%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종목들의 변동성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처음 종목은 이제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의 이중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60분봉인데요. 이중바닥 형성하고 단기적인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뭐 오전에 좀 급격하게 빠졌지만 오후 들어서 회복을 많이 해준 상태고요. 금요일 오후라서 뭐 크게 우장 기대는 뭐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마감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시장과 함께 드림 시큐리티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거라 생각 들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4,100원 20일 이평선입니다. 이 저항 라인 위로 주가가 안착해서 올라서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면 4,500원 저항대까지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화알미늄인데요.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김부겸 관련주로 소개를 드렸죠. 오늘 대선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덕성이 오늘 단기 과열로 조정 중이고 서현이나 서현 탄메탈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내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눌림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대권 후보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부겸 전 장관이 요번에 뭐 서울시장으로 이제 출사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권 주자로서 뭐 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고 만약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면 뭐 또 서울시장 관련주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기 저항 추세선 상단 10,000원 이상인데요. 이 가격대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신고가 흐름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조금 크게 잡아놨고요. 손절가도 러프하게 잡아놨습니다. 이대로 한번 이 종목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로 지금 넣었습니다. 세 번째 공략을 하는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흐름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최저점 잡고 돌리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매수 신호를 드렸고 이게 꽤나 수익이 괜찮게 나왔는데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이제 그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 속에서의 단기 조정을 거쳤다는 생각이 들고 파동을 하나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출마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가 빠질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의 활동이 계속된다고 하면 대선 테마주들은 계속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데 스맥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00원대 이제 매물대 굉장히 강한 구간인데요. 거기를 돌파를 한 번에 못하고 지금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윗골이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죠. 그게 연속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1선 부근에서의 안착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850원 정도 오늘 저점을 잡은 자리인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다음 주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봉인데요.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경우 월요일날 아침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타고 상승 흐름의 수렴 구간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살짝 위로 돌려놨는데 월요일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상방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2,100원의 저항대를 돌파 여부가 결정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거래량 봐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종목이 5개다 보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지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한농화성입니다. 어저께 이제 편입을 했죠. 바로 오늘 지금 약 한 4% 정도 빠졌는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에 만들어놨던 저점 부근 7,350원 정도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비중을 조금씩 담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농화성까지 해서 뭐 다음 주쯤에는 포트폴리오가 5개라서 한 종목 어떤 종목이 이제 포트에서 제외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 시장 흐름을 보고 종목들 중에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AS 받아봤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노란도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요. 옆에 QR코드도 있습니다. 이거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종목에 관한 정보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